예,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중앙대학교, 그리고 저 너머로 보이는 곳이 흑석동, 흑석 뉴타운입니다. 흑석 뉴타운이 있는 지역은 동작구이고요. 그 중에서도 동작을 지역, 우리 진보신당 그 기호 6번 김종철 후보가 출마한 지역입니다.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님을 모시고 흑석 뉴타운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그 흑석 뉴타운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곳 흑석 뉴타운에는 전체 9개 구역이 추진이 됐었고요. 저기 아파트가 보이는 지역들이 세 군데가 이미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고 또 저쪽에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지역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그렇지만 갈등 중에 있는 몇 개 구역에 있는 상태고요. 개발이 된 지역 중에서 저희 끝에 보이는 지역이 아직 법정 분쟁이 끝나지 않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조합이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 중에서 조합장이라든가 조합을 이끌어가는 임원진들은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반면에 다른 주민들은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추가 분담금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살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뉴타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 이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뉴타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은 시공사라든가 시행사를 선정을 하고 재개발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가 건물을 내놓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은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땅 한 평에 아파트 한 평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그 땅을 내놓는다 하면은 30평짜리 아파트는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의 돈을 더 낸다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시세 차익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진짜 실제로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 비용이라 하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반 분양을 통해서 조달하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그러한 그 기대가 가능했고 그래서 충분히 남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건물을 땅을 내놓은 주민들도 나중에는 오히려 본인이 땅도 내놨지만은 새로운 추가 분담금을 막 몇억 원씩 내야 되는 그러한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개발의 수익성이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집주인도 결코 유리할 수만은 없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요즘 뉴타운 분쟁 양상의 핵심은 세입자와 어떤 집주인, 조합의 갈등, 물론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인데요. 그것도 있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끼리의 어떤 분쟁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추진해서 앞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의 임원들과 이런 사람들과 실제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추가 분담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민들이 이걸 막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끼리 굉장히 갈등하는 양상으로 가는데 대표적으로 이 동네가 아닌 요 언덕 너머의 사당 3동에 한 몇 년 전부터 추진된 재개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아파트가 집이 다 철거되고 아파트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얼마의 돈을 더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나왔는데 3억 원을 더 내야 된다. 즉 30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30평의 땅을 내놨을 때 1:1 교환이 된다고 해서 내놓은 것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3억 원을 더 내야 한다고 그 통보를 받아서 정말 난리가 난 적이 있고 지금도 그 상황은 진행형입니다. 정말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곳이 바로 이 뉴타운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동작을 지역에 출마하시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흑석 뉴타운의 재개발, 재건축을 어떤 식으로
바꿔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고 있고 또 공급이 과잉되는 이런 시점에서 뉴타운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고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법적이라든가 절차적이라든가 추진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뉴타운인데 왜 법적이나 정치적으로 그걸 중단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예를 들어 잘못된 그 일방적인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회의라든가 총회를 할 때 이것을 일일이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초기에 서면 동의라는 것을 받아놓고 그것을 그냥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그냥 서면 동의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제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이것을 원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소수의 어떤 절차적인 이런 뭐라 할까 이상한 방법이랄까요? 이런 것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뉴타운 혹은 뭐 재건축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있던 집을 다 철거하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모두 짓는 이런 식의 재개발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에서는 더 이상 추진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재개발입니다. 그것보다는 소규모 단위의 마을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외국의 사례들, 특히 일본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마을 만들기, 건물을 조금씩 개선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재개발이라든가 지역 공동체를 바꿔나가는 그런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